이거는 좀 요새 느낀 건데 삶이 이제 뭐 10억을 벌던 10억을 잃던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느꼈던 날이 있거든요. 뭐 몸은 긴장돼서 굳어서 막 잘 움직이지도 않고 거기 앉아가지고 막 배달 음식은 점점 쌓여 있고 근데 뭐 벌어도 차이가 없고 잃어도 이제 큰 그게 없으면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하나 좀.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코인으로 투자금 500만 원에서 100억 원까지 불린 20대 청년이죠. 그 청년을 모시고 제가 인터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저랑 상담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압구정의 아파트를 사게 된 그 계기로 제가 이렇게 모시고 우리 구독자들한테 이 비트코인으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랑 도대체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좀 얼굴을 좀 가리고 좀 음성도 조금 변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 닉네임으로 제가 부르겠습니다. 레스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코인 커뮤니티에서 트레이딩 할 때 레스큐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던 레스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짜 닉네임을 이렇게 오픈해도 돼요?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서 제 어떤 신상을 오픈한 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일반인 분이시기 때문에 다 최대한 제가 어떤 좀 가리고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분이 진짜 그러면 뭐 100억 벌었냐 뭐 이런 그 의심을 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보증을 하는 걸로는 압구정에 아파트를 샀어요. 우리 상담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크게 1부, 2부로 나눠가지고 1부에는 도대체 이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요. 2부에는 그러면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비트코인으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정 형편이 좀 안 좋으셨어요? 네, 집이 조금 어려워서 처음에 제가 취업했을 때 뭐 회사 대출 그때는 이제 신용대출이 좀 잘 나왔으니까 회사에서 대출도 받아서 드리고 생활비도 좀 드리고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도 제 미래를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대출금 갚고 뭐 생활비 좀 힘드실 때 드리고 이제 남은 돈을 모아서 살기에는 또 제가 공부를 더 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었어요. 요새는 이제 제가 잘하면 뭐 장학 제도도 잘 돼 있으니까 뭐 학비는 장학금으로 충당을 뭐 하더라도 생활비는 일단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니까 그런 거를 벌어보자 생각을 했는데 뭐 이렇게 사실 거창하게 시작한 건 아니었고 그냥 뭐 그런 마음 반 이제 이런 건 약간 꿈 같은 목표고 이제 용돈벌이 좀 더 해보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조금 가볍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언제야 시작한 거예요? 처음 투자를 시작한 건 2017년 9월쯤 시작했어요. 그때 진짜 얼마 안 비트코인. 된 거네. 한 4년밖에 안 된 거네. 그렇죠. 근데 이제 코인 시장은 이제 2017년이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이제 초창기였기 때문에 좀 그렇구나. 빨리 시작하게 됐죠. 그러면 그때 회사를 다니면서 한 거예요? 네, 회사를 다니면서 했고 처음에는 저도 이제 잘 모르고 뭐 묻어두기도 하고 네네. 이제 뭐 단기 투자를 해도 주말에 이제 어차피 장이 코인은 끝나질 않고 주말에 할 수 있으니까 주말에 한다든지 뭐 평일 저녁에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투자를 했었어요. 그러면 정말 한 500만 원으로 처음에 시작한 네.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처음에 투자는 뭐 당연히 뭐 어떤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한 건가요? 그 당시에는 업비트도 없었고 빗썸이 있었는데 그 당시 빗썸에 코인이 뭐 많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옮겨서 거래하는 식으로 거래를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 뭐 이제는 너무 유명해졌지만 에이다가 뭐 막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완전 신생 뭐 3세대 뭐 블록체인이다 하면서 뭐 네오, 에이다 막 그런 게 막 얘기가 나올 때였는데 저도 이제 투자를 처음 하는 거니까 그냥 뭐 코인을 알아보다가 뭐 전망이 뭐 좋다 이런 블로그 글을 보고 사실 별 생각도 없이 그냥 에이다를 샀었어요. 에이다를. 네, 그 당시에 한 원화로 따졌을 때 한 20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500만 원이니까 한 뭐 20만 개 언저리로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연말에 이제 저는 놓고 사실
별로 신경을 안 썼거든요. 네네. 그 회사 다니고 있을 때니까. 네네. 회사도 그리고 바쁘고. 그때 이제 막 초년생이니까 일도 바쁘고 해서 근데 어느 날 이제 사람들이 막 그런 코인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사실 그때는 이제 코인이 그렇게 핫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뭐 연말이 다가갈수록 사람들이 완전 열광을 하는 거예요. 2017년 말에 맞아요, 그때. 맞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들어가 보니까 근데 진짜 웃겼던 게 그 해외 거래소는 이제 제 잔고가 비트코인의 개수로 제 잔액을 표시해줘요. 근데 제가 처음 투자할 때도 비트코인이 한 40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한 뭐 1점 몇 비트가 제 자산이었거든요. 근데 다시 들어가 봤는데도 제 자산은 1점 몇 비트인 거예요. 뭐야 하고 뭐 하나도 안 늘었는데 비트코인이 2천만 원이 된 거예요. 처음에 얼마였는데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이 제가 투자할 때 한 4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 A다가 5배가 올라버린 거네. 그렇죠. 와, 그러면 500만 원이 몇 달 안 돼서 2,500이 돼버린 거야.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그게 에이다가 1950원까지 가면서 한 2억, 1억 5천, 2억 정도. 아, 까지. 얘가 비트코인보다 더 올라가 버리면서.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2017년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알트코인이 아슨슬이라고 하는데 그 아가 에이다, 야고 뭐 아, 미국 주식 빵처럼 네. 아슨슬이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를 뭐 그냥 얻어 걸렸죠. 얻어 걸려서 그런 장고를 보기도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다들 아시다시피 뭐 그때 당시에 뭐 그 뭐 박상기 그 당시 뭐 어떤 그 난이라고 해서 하락이 막 일어날 때 저는 이제 해외 거래소에 있으니까 돈을 출금하고 싶었는데 그때 제가 해외 거래소는 사실 이메일만 있어도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하루 출금액에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원 인증을 해야 되는데 그 한도를 좀 늘리려면 신원 인증을 제가 좀 잘못한 거예요. 이름을 잘못 적은 거예요. 영어 철자를 여권이랑 다르게 적어서 출금이 막힌 거예요. 2억 정도 돼 있는데. 네. 그래서 뭐 그때 최고점에 빼려고 한 건 아니지만 뭐 한 1억 5천 이상 뭐 비트코인 개수로 뭐 비트코인 한 2천 몇백만 할 때 6비트, 7비트 네.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럼 그거 하루에 출금을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신원 인증 안 되면.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썼던 거래소가 비트렉스라는 해외 거래소였는데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저도 이제 초보자고 하니까 뭐 뺄 수 없으니까 그냥 뒀죠. 그리고 뭐 하루 아침에 뭐 그렇게 하락을 할 줄 몰랐는데 그게 뭐 한 뭐 뭐 1950원 하던 게 1,000원 되고 뭐 500원 되고 뭐 한 2달 만에 300원 되고 뭐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기억납니다, 저도. 네, 사실 그때 이제 돈을 그래서 거의 다 잃었고 그때 그래서 너무 억울했죠. 2억까지 갔던 게 순식간에 다시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럼 그 기간이 얼마예요? 처음 시작했을 때랑 잃었을 때가? 처음 시작했을 때가 2017년 9월이고 그렇게 상승한 게 뭐 연말 연초니까 12월 정도니까. 네, 12월 1월이고 하락한 거는 이제 최저가를 본 게 2월 뭐 중순 말이니까 이제 야, 그러면 거의 한 5개월 만에 그냥. 꿈 같았어요. 와, 그러면은 그렇게 다시 잃고 나서 또 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 뭐 한 뭐 천 몇백만 원 되니까 이제 뭐 누구는 뭐 그래도 500 벌었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래, 나는 500 벌었네. 1억 9,500만 원 잃은 느낌이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억울하고 또 전 빚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 원래 주변에서 빚을 갚고 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빚이 좀 많았어요? 그때 신용대출 받았던 게 이제 집에 도와드렸던 게 뭐 한 6천 됐으니까요. 6천. 그럼 학자금 대출 뭐 이런 것들. 학자금 대출은 안 해줬어요. 뭐 그런 국가장학금 제도가 어느 정도 돼 있어서 학점이 뭐 나쁘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 이제 감안해서 뭐 그런 자산 상황에 따라서 도와주는 그런 게 잘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도움도 그러면은 그때 신용대출로 어쨌든 6천만 원 정도 있었던 것도 있었는데 그거 한 2억까지 갔던 걸 빼가지고 빚 좀 갚고 빚도 갚고 그냥 했으면 그 돈으로 좋았을 텐데. 유학을 갔으면 될 걸 그러네.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네, 그 여권에 그 철자 잘못 써가지고. 그렇죠. 뭐 그건 좀 변명일 수도 있는데 뭐 제가 제대로 했다고 뭐 근데 진짜 억울할 수는 있겠다. 근데 뭔가 빼려는 마음도 있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게 해외 거래소 제가 못 판 게 그 당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해외 거래소랑 국내 거래소의 가격 차이가 한 50% 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국내 가서 팔면 1억 5천인데 여기서 팔면 1억이래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여기서 팔고 싶어요. 그럼 빼가지고 국내로 가져올 수도 있는 거야? 그쵸. 그때 그 당시에는 그리고 법이 잘 안 돼 있어서 막 그 뭐 해외 계좌가 있으신 분들은 환차익 거래도 많이 하시고 그랬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다 잃고 다시 또 투자를 해서 그러다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회사를 그만둔 건 사실 최근이고 그 당시에는 이제 계속 뭐 투자를 그래도 하려고 했죠. 근데 계속 이제 꾸준히 한 건 아니고 또 이제 속이 상하니까 몇 달 쉬었다가 네. 또 이제 몇 달 쉬다 보면 이제 코인판의 그런 메타가 계속 바뀌어요. 그럼 또 솔깃한 게 또 하나 나오거든요. 또 그 다음 또 아슨셀이 또 나와요? 네, 그 다음에 뭐 그런 메타들이 계속 돌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있다 보면 또 투자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하면 이제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요. 그러면은 결론은 지금은 그만뒀잖아요, 회사를. 네. 그러면은 회사를 같이 다니면서 할 수도 있는 걸 텐데 네. 왜 이렇게 그만두게 됐어요? 일단은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뭐 매매가 어느 정도 경험이 생긴 이후에는 제가 선물 거래만 했기 때문에 차트를 보는 시간이 길면 네. 길수록 그 시간이 돈을 뭐 벌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있었고 이제 회사를 다니는 게 어떻게 보면 돈을 벌어서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뭐 하거나 뭐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무의미해지는 이제는 뭐 그런 거보다는 내가 하는 거 하고 싶은 걸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회사에서 시간을 써가지고 버는 어떤 금액 대비 내가 이제 어떤 돈을 더 벌 수 있는 그 금액 자체도 커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회사가 좀 부업처럼 돼버리면서 여기에 시간을 계속 쏟는 게 맞는 걸까 하면서 그만두게 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하루에 가장 많이 벌어본 금액은 얼마예요? 하루 단일로 제일 많이 벌었던 건 잘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 기억나는 한뭐 10억 10억 정도? 같아요. 네. 그럼 회사 그만둬야지. 여러분들 이 정도 벌면은 그만둬도 됩니다. 그럼 반대로 가장 많이 잃어본 거는? 가장 많이 잃어본 거는 그 달러로 150만 달러. 그러면 한 18억 정도. 18억 정도? 네. 최근이에요. 9월 초에 비트코인이 한 뭐 5만 2천 달러였다가 하루아침에 20% 그러니까 반나절 정도 만에 20% 급락하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코인은 1년에 한 번씩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뭐 2019년에는 만우절, 뭐 2020년에는 코로나, 그리고 올해는 부처님 오신 날, 그건 좀 공교롭긴 한데 부처님 오신 날, 그리고 9월 초. 비트코인이 그게 그 부처빔이라는 게 네, 그런 네, 거예요? 네. 그런 일이 1년에 한 번씩은 네. 일어나니까 네. 하루에 18억. 그러면 하루에 18억을 잃으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근데 그 정도 큰 손실을 보면 결국 제가 세운 원칙을 지키지 못해서 그 정도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요? 그럼 이제 저도 근데 사람이니까 사실 뭐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그럼 원칙을 항상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뭐 감정적으로 될 때도 있고. 그럼 이제 제 자신한테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좀 스트레스 받고 그렇죠. 그럼 반대로 10억 정도 벌면 어떤 기분 들어요? 오히려 이거는 좀 요새 느낀 건데 삶이 이제 뭐 10억을 벌던 10억을 잃던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느꼈던 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런 말을 하면 좀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이다.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제가 그런 말 때문에 좀 신경이 쓰이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증할 수가 있는 게 처음에 제가 만났을 때도 아니 그 정도 돈이 있는데 너무 안 쓰고 살았어요. 맞죠? 집도 좀 작은 데서 살고 네, 차도 안 샀잖아요. 네. 제가 차라도 좀 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전히 차를 안 샀어. 아니 그래 어느 정도 그래도 하나는 있어야지 그래도 차는. 이 정도 벌었는데. 그러게요. 일단은 그러니까 정말 돈 욕심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손실이 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제 삶이 변한 게 없고, 또 10억을 벌으면 기쁘면서도 뭐 제가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단기 투자를 막 엄청 할 때는 진짜 하루에 뭐 12시간, 14시간 이렇게 앉아서 차트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서 뭐 대단한 걸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옛날에 뭐 어떤 차트 책에서 뭔가 본 모양이랑 비슷한데? 아니면 내가 옛날에 비트코인 차트를 보다가 뭐 이런 형태로 흘러가면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하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돈이 막 엄청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막 몸은 긴장돼서 굳어서 막 잘 움직이지도 않고 거기 앉아가지고 막 배달 음식은 점점 쌓여 있고
근데 뭐 벌어도 차이가 없고 잃어도 이제 큰 그게 없으면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하나. 좀 하고 싶은 게 뭔지 좀 생각을 해보고 좀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자 해서 매매를 좀 쉬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코인으로 지금 한 100억 정도 번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네. 때. 그러면 결론적으로 크게 뭐 어떤 느낌은 뭐 내가 뭐 달라진 건 없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때요? 한 100억 정도 벌어보면? 일단 회사를 그만두게 됐으니까 네. 몸은 편한 게 있는데 사실 제가 어떤 장기 목표를 구체적으로 계속 세워가면서 살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돈을 벌면 진짜 회사 그만둘 거야 이런 얘기는 많이 했는데 막상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의외로 그리고 저는 이거는 개인차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저한테 막 돈을 이제 막 쓰는 거에서는 그렇게 딱히 재미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뭐 가족을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을까라든지 아니면 뭐 돈을 정말 많이 벌면 저는 유학 가는 걸 좀 네. 막막했으니까 네. 뭐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다든가 네. 뭔가 그런 쪽에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보통 많은 분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그 이유가 쓰고 싶어서거든요. 소비를 하고 싶어서 뭐 집 사고 뭐 차 사고 뭐 여행 가고 뭐 명품 사고 시계 사고 그래서 나도 부자처럼 살고 싶다. 이게 사실 돈의 어찌 보면 목표인데 레스큐님은 그런 성향은 아니었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원래 소비를 하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돈은 생겼는데 이제 어찌 보면 약간 막막한 게 돼버렸네. 돈은 있는데 쓸 데는 없어.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앞으로 내 목표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된 네,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번 게 뭐 많은 분들이 사실 뭐 코인 파는 다 운이고 다 도박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운과 실력 이렇게 봤을 때 이것도 실력이 영향을 많이 주는 곳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저도 제가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트레이딩 대회가 열리면 뭐 순위권 안에 들 자신이 있으니까 뭐 실력이 중요하지 않다라고는 말을 못 하겠지만 운도 근데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선물을 걸었으니까 그걸로 얘기를 드리자면 사실 저는 어떤 사람이 트레이딩을 어떤 장에서 언제 시작했냐가 좀 그 사람 매매 스타일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승장에서 매매를 시작한 사람은 그냥 사놓고 가만히 두면 오르기 때문에 중장기 어떤 장기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리고 반대로 하락장에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은 단타나 선물 거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두면 자꾸 이르니까요. 계속 떨어지니까. 그래서 근데 이런 거를 본인이 의식을 하고 이제 상승장, 하락장, 뭐 행보장 다 이제 경험해 보면서 이제 의식적으로 매매하지 않는 이상 그런 초반에 내가 했던 매매 기억들이 좀 강렬하게 남아서 계속 그런 매매 스타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른 시기에 시작했다든가 하면은 이렇게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인터뷰를 위해서 제가 그 업비트의 계좌를 만들어서 20개 정도를 이제 사놨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 코인 투자를 되게 좋아하고 뭐 여기서 어떤 희망을 찾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며칠 안 됐는데 뭐 60% 올라간 것들도 많고 그냥 사놓고 아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반대로 마이너스 40%난 것들도 막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소위 말해서 막 복사된다고 하고 반대로 돈이 그냥 막 녹아내린다고 하는 판이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이런 데서 일상을 보내다 보면은 옛날하고 어떤 좀 사고방식이 좀 막 바뀌는 게 있어요? 과거에 이거 하기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뭐가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일단 단기 투자를 할 때 감정 기복이 생기면 매매에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그건 사실 주식도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감정 기복을 최대한 억누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큰 확신이 있어서 이걸 사더라도 그러면 이제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요. 이걸 사면 어떤 뭔가 뭐 호재든 어떤 확신이 생기는 게 하나가 있어. 차트를 보고 네. 뭐 비트코인이 오를 것 같은데 너무 오를 것 같은 거. 그러면 저도 이제 큰 포지션으로 잡고 들어갔다고 하면 근데 사실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시장을 너무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합리화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뭐 틀린다면 내가 틀린다면 뭐 손절 언제 해야 될지 그때 뭐 있는 손실 얼마인지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두근두근 뛰는 마음을 이렇게 다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면 사람이 좀
차분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성격 테스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MBTI 하면 항상 뭐 ENFP 그게 뭐 활발하고 뭐 말 많고 그런 성향으로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INTP 그게 이제 투자에 좀 적합하고 네. 뭐 그런 좀 혼자 어. 있고 그런 성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것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는 성격이 변하는 것 같고 또 이 단기 투자라는 게 뭐 내가 오를 것 같아서 샀더라도 이제 내릴 것 같으면 다시 뭐 포지션을 매도 포지션을 바꾸고 또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돈을 벌 걸 사서 돈을 잃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그냥 가만히 있을 걸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뭐 욕심이 또 피어오르면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그 판단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이제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버티고 어떻게 보면 제 판단의 부정의 연속이거든요. 제 판단을 계속 부정하는 과정의 연속인데 그러면 뭔가 저를 부정하는 것 같고 되게 뭔가 그 앉아있는 게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약간 인생에 좀 초연해진다고 할까요? 약간 이 지고 있는 거를 잃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해탈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여기에 좀 공감하는 부분은 이 사고 방식이 결국에 투자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 투자에 적합한 사고 방식이라는 게 있고 투자에 비적합한 사고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곳이든 성공을 하려면 그거에 걸맞는 사고 방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성격이 바뀌었거든. 많이 바뀌었거든. 옛날보다. 대학생 때랑 지금은 성격이 완전 달라졌어요. 그게 어쩔 수 없나 봐요. 그게. 점점 막 차분해지고 뭔가 이성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막 잃을 때도 그냥 그런가 보다. 막 이 감정이 점점 약간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가만히 있어지는 잔잔해지는 거 네. 그런 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반대로 그런 게 없으면 미치겠는 거잖아요. 미치겠는 거죠. 하루에 18억 날려봐.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18억도 못 벌 수도 있는데 하루에 18억 날라가면 이걸 이 잔잔한 뭔가 그 예수님 부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고. 뭐 보통 이런 분들은 그거 인터넷에 짤방 많이 놀잖아요. 막 TV 부시고 아령으로 막 창문 깨고 나 오늘 뭐 한강 간다 막 이러는 수준일 텐데 사실 그래도 그냥 뭐 그럴 수 있구나라고 하고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뭔가 좀 아주 이성적이 돼버리는 건가요? 아주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이 코인이라는 게 다 24시간 돌아가고 매주 이게 뭐 쉬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궁금한 부분 아마 그걸 것 같아요. 아니 나도 잠도 자야 되고 뭐 여가 생활도 해야 되고 뭐 쉬기도 해야 되는데 보통 이 코인 투자자들의 일상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보통 뭐 어떻게 몇 시에 일어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한창 할 때는 졸릴 때 자고 뭐 깨면 깨는 식으로 있었고요. 졸릴 때 자고 눈 뜨면 다시 시작. 네. 그럼 약간 그 옛날에 그 리니지 PC방에서 하는 것처럼 최대한 한다. 그런 네, 거예요. 매매를 하다 보면 또 이제 차트를 계속 보고 있다가 한순간 안 보면 뭔가 그 흐름을 좀 놓쳐서 좀 시장을 뭐 사실 시장을 읽는다 이런 건 뭐 없겠지만 감각이 좀 떨어지는 건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한 매매를 한창 할 때는 매매를 계속 지속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런 거는 뭐 주말이나 회사 일할 때는 이렇게까지 못했고 그럴 때는 이제 주말이나 아니면 저녁에 잠깐씩 매매를 그럼 주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침에 눈 뜨면 그냥 계속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네. 계속 배달 음식 시켜서 먹으면서 새끼 다 먹으면서 회사에서는 이제 식당이 바로 기숙사 밑에 있어서 제 기숙사에 살았는데 뭐 밥 먹고 돌아와서 하고 근데 약간 그 당시에는 게임 뭐 접속해서 게임한다 이런 뭐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뭐 단기 투자 들어가서 이제 계속 보면서 뭐 매매하고 싶은 자리가 있으면 매매를 하고 뭐 없으면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잘 때 되면은 뭐 정리를 한다든지 잘 때는 보통 팔고 자요? 팔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좀 큰 그림을 보고 있다 하면 그 위치에 뭐 스탑로스를 건다든지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죠. 그러면 거의 뭐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게임 페인처럼 그냥 네. 사는 거네요. 단타 트레이딩 하는 분들은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 그런 뭔가
코인은 그런 커뮤니티가 좀 나름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투자하는 사람들이 네. 그렇게 투자를 이렇게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사실 할 게 없거든요. 항상 그럼- 컴퓨터 앞에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모니터를 근데 뭐 차트만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한 다른 화면에는 뭐 유튜브를 켜놓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인은 그런 커뮤니티가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나름 거기서 정보 공유도 하고 그러면서 뭐 도움받을 때도 있었고요. 그럼 쉴 때는 보통 뭐 해요? 그거는 뭐 그냥 일반 일상 생활 하듯이 친구들 약속 있으면 친구들 만나고 뭐 어디 놀러 가고 싶으면 여행 갔다 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뭔가 지금이 막 되게 중요한 시기다 이러면은 모든 어떤 다른 거를 다 접고 여기에 막 올인하고. 퇴사했던 이유도 사실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올 초에 이제 비트코인 뭐 나스닥이 먼저 랠리를 엄청 이제 상승하다가 한 2월쯤에 잠깐 주춤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자금이 되게 코인으로 유입이 많이 되면서 코인이 올해 2월, 3월에 엄청 많이 가격이 올랐거든요. 네. 알트코인들이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제 그 당시 좀 횡보하긴 했는데 이미 많이 올라서 어쨌든 시장에 돈이 많으면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당시에 뭐 예를 들면 하루에 매매를 하는데 내가 하루 하는 게 뭐 예를 들면 회사의 뭐 1년 연봉이에요. 그럼 이제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코인판이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확 불탈 때는 막 거래도 활발하고 막 그렇게 장밋빛 전망도 많고 하다가 또 이제 어느 순간 이제 확 식고 그런 지금까지는 그래 왔거든요. 그럼 되게 막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마음이 있었죠. 이 시장이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내가 8시간을 이거 회사에서 있어도 사실 뭐 돈으로 따지면 뭐 한 10만 원, 20만 원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단타를 하면 할수록 그 남 퇴근하고 와서 단타를 하는데 하루에 10억도 버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진 않았는데 막 그렇게 보니까 이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차라리 돈을 최대한 벌고 다시 취업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그래서 퇴사를 했고 뭐 다시 회사를 가야 될 이유는 딱히 못 찾겠어서 일단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코인 투자를 지금 그래도 초기부터 하신 편이니까 변동성이 엄청 큰 시장인 거잖아요. 이거는 네. 사실 막 100% 올랐다가 또 100% 빠지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니까. 그럼 이런 곳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뭐 어떤 식의 좀 자세를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먼저 부동산에서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수익률에 집착하지 마라. 원금을 키울 생각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반대로 원금을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수익률로 승부를 보려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원금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 마음이 간절해지잖아요. 그리고 그 돈이 되게 힘들게 번 돈이면 그렇죠. 되게 합리적으로 사고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들어간 돈이 많을수록. 최대한 굴리는 돈을 적게 하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본인이 다 잘하는 장이 있어요. 본인 성향에 따라서.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트레이딩 초기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매매를 잘하는지 모르고 또 트레이딩에 재능이 없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위해서라도 원금을 너무 크게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원금을 좀 작게 해서 최대한 수익률을 높여보려고 해라.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네, 그렇다고 이제 원금이 너무 적다고 장난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어차피 소액으로도 다 크게 버신 분들이 많고 실제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날리면 뭐 이제 생활비 좀 메꾸고 여행 갈 거 한 번 안 가고 그래서 다시 메꾸고 그럼 다시 메꾸고 또 다시 도전해보고 이제 또 아무것도 안 하면 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도라도 하면 또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어떤 최소 투자금 같은 게 좀 있을까? 그래도 한 이 정도 가지고 해라. 좀 진지하게 하고 싶다면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메꾸는데 너무 막막하지 않은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돈을 이제 다 잃어도. 똑같이 살면서 다시 메꿔서 다시 도전하는데 큰 무리가 느껴지지 않는 정도. 그러면 뭐 회사원 입장에서는 뭐 한 4, 500 정도 네, 느낌?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가 그 좋은 정도. 것 같아요. 한 반년 정도 또 모으면 된다. 그리고 네, 그 돈을 굴리더라도 이제 좀 뭐 금액을 나눠서 뭐 500만 원, 1000만 원을 또 몰빵 막 한 군데 몰빵하고 그러기보다는 조금씩 돈을 쪼개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다가 돈을 벌게 되면 네. 막 나도 막 돈을 갖다 집어넣기 시작하잖아요. 막 네. 신용대출 받아서 집어넣고 이거 뭔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는 좀 권장하진 않는 거고. 네. 어차피 돈을 벌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늘어나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어차피 내가 500천을 투자했으면
뭐 더 넣을 수 있는 돈이 뭐 기껏해야 뭐 몇천 더잖아요. 네. 근데 어차피 1,000만 원으로 뭐 두세 배 가면 그 2, 3천이 된 거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근데 이런 게 다 조급해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이게 더 다 넣는 게. 회사를 때려치고 싶다. 네. 그 마음이 크니까. 그리고 요새 이제 매스컴이 발전하다 보니까 돈을 벌었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보이고 조급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500을 넣었다가 뭐 막 2천, 5천 또 막 투자금을 막 넣어가지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워낙 변동성이 큰 곳이니까 500이 순식간에 또 5천이 될 수도 있는 시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내 초기 원금을 작게 해서 그냥 그걸 계속 키워보려고 하라.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면 좀 나을까? 네, 그렇게 하고 한 번 내가 이렇게 미끄러졌을 때 모든 걸 잃지 않을 수 있게 잘 이제 금액을 분배해서 하는 게 특히 좋은. 뭐 대출을 받아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안 하는 게 좋다. 그렇죠. 그걸 날리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구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복구가 안 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망연자실을 하게 되고 막 투자를 또 그럼 괴롭잖아요. 맞아요. 그럼 또 시장을 이제 내팽개치고 안 보게 되거든요. 그럼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꾸준하게 잔잔하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